2006년 2월 14일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한 커플의 결혼식. 수많은 누리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입니다. 지하철 결혼식의 진위. 하지만 이틀 후 이 결혼식은 연극 동아리 대학생들의 실험극으로 밝혀지죠. 사람들은 감정을 허위로 자극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토록 가짜 이야기에 엄격한 사람들이 허구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극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허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쏟기도 하죠. 많이 찝찝했죠? 이쪽 발 주세요. 아이고 착해라.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부터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찝찝했어. 축축해가지고 속상해. 뭐야? 책 읽어달라고? 어머, 벌써 책을 읽어달래네. 그럼 엄마랑 같이 책 보자.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자. 이것이 인간과 이야기의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인연은 우리 현실 속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늦은 밤, 하루의 피로를 무릅쓰고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왜? 내가 그놈 때문에 그놈을 위해서 내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참. 아유 이거 먹지 말라니까. 여기요.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로 가득 차죠. 네, 심지어 물 한 잔에도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한 귀족의 병을 낫게 했다는 물이 있는가 하면 인류 탄생 이전 태고적 공기가 스며있는 빙하로 만든 물까지 이 투명한 물 한 잔에도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죠. 이렇듯 이야기의 마력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물건과 공간에까지 이야기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상품에 들어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사는 거죠. 이 엔진 소리에 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자유와 낭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상상하며 오늘 밤도 우리 삶 도처를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대체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걸까요? 중세 페르시아 샤리아르 왕은 어느 날 왕비의 불륜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노한 왕은 칼을 뽑아 왕비를 베어버리고 그 후로 모든 여자를 증오하게 됩니다. 매일 밤 여자들을 죽여야 직성이 풀렸죠. 그러나 왕의 칼을 멈추게 한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헤라자데.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왕보다 검술이 뛰어난 여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유혹의 기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녀에겐 분명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기술이었죠. 세헤라자데는 매일 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Dar Muguel Safia Bazar, Istod Bagul.
Boşa sesimi. Ali Bovo. Vasöyle rekablan tavasote dosdomah beşüdümut. Robardost. 이야기에 빠져든 왕은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Чехейна маршот. Будешь Индостан региад достони. Багди могу се коним. Андатер хашикир таллараджи нист. Тебе наверное понравится. 살인을 멈추게 한 이야기의 힘. 이것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TV 앞으로 모여드는 아주머니들.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밀 나중에 말해줄게. 저것 봐. 뭐 말 안 해도 못 오는 것 봐줘. 아주 못돼 먹었어. 드라마의 악역을 곧 나의 적으로 여기며 TV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죠. 나도 애기 키워놓으면 뭐라도 해야지 안 되겠어. 시리즈 드라마를 몰아서 보느라 코피를 흘리고 말았다는 회사원도 있습니다. 주의 지속 시간이 평균 14분밖에 되지 않는 5세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시간만큼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어머, 멍멍이도. 얘기했어요. 그를 깨우치기도 전에 이야기의 맛을 알기 시작한 아이들은 왕성한 독서량으로 엄마를 힘들게 하곤 하죠. 아이고 좀. 엄마 졸려. 밖에서 같이 자자. 엄마. 어릴 때부터 이야기 속에서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 원시 부족 사회입니다. 거의 모든 행위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행해지던 시대죠. 채집과 수렵, 그리고 종족 번식, 이 모든 생존의 매뉴얼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빨리 그래! 빨리 그래! 하나만 되게 함 그래! 목! 우선이 해! 알가! 미엔트 안티틴 우니시타르 허리근 어스트링! 타타충간! 브레바! 글렌트! 차우! 타타에게 반이 들고 반이사 자르드게 브라치 없은게 우그유그래! 제르르 까헷! 복대할 허리는 저가라래! 아르게트 마스트! 큰일이 닥쳐 단결이 필요한 순간에도 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은 부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죠. 빈혈은 자를 것! 빼낸 거 봐도 왜! 아마르 자디오신 안등니 가르 니한 위시간 자 수식 아삭 차기 우드명 빅 빅 초! 그리고 이 순간은 한 영웅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신화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족의 단결과 희생, 그리고 영웅 신화의 탄생. 이처럼 이야기는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설마 돼지 때문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 전쟁이나 사냥처럼 생존에 직결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족의 문화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까지 모든 정보가 이야기의 형태로 후대에 전수되었습니다. 오늘들은 연락들이 뿜마르다. 비어다 가잘센데 어제 잡을라. 치 With garde chowing, ingo jävel nipper uppborrasing chowing. Uniksan. Jenny. Bear chowing. Sus. Quiz. Vägra. 이 부족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쟁과 부족장의 죽음은 부족장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의 어원 속에 이야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학자는 현 인류를 호모 나렌스로 지칭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야기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지켜왔던 이야기, 인류와 가장 가까웠던 이야기의 실체. 도대체 이야기의 무엇이 이렇듯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왕이 졸고 있습니다. Синбад, Жешмунеш, Рабускярд, Севарбут, Падаш Троек, Шикамисир Казафорт, Лафот Матресе Дустамаш Лече, Рубавте Будант, Алибово Тахсин Шкинар, Раговт Кухейб, Шевдебуд. 세라자대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 왕의 칼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루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8, 9세의 어린이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밭에 팥을 많이 심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A그룹에겐 사건과 갈등이 뚜렷한 동화 한 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둥근 해가 높이 떴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었어요. 그리고 흰쌀 B그룹에겐 뚜렷한 사건과 갈등이 없이 단지 시간의 흐름만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밭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밭일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지게에 짊어지고 밭으로 걸어갔지요. 언니 수다 갈게. 언니 밖에 있을게. 등장인물도 같고 길이도 같은 두 개의 이야기.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아이들이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그룹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 보이죠?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아이들의 행동도 대조적입니다.
더 자세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이번에는 개인별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전 실험에 쓰인 2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먼저 사건과 갈등이 뚜렷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친구들이 힘을 합쳐 할머니를 구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시간의 흐름만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와 반응을 비교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문제는 지나치게 평화롭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밭으로 걸어가기만 하죠. 호랑이는 쿨쿨 잠만 잡니다. 아무런 사건도 갈등도 없는 이야기는 결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재미없는 이야기에 더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죠. 왕이 죽고 나서 왕비도 죽었다. 2개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간적 순서에 불과하죠. 둘 사이에는 아무런 개연성이나 연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개의 사건을 잇는 연결고리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왕이 죽자 슬픔에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 2개의 사건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었습니다. 건조했던 사건에 감정이 들어가고 이야기가 풍부해졌죠.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 단순한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로 변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 그들은 어떤 인물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거미줄을 타고 날아와 세상을 구하는 오래된 영웅 이야기. SF 영화의 기념비를 세운 우주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이후 12년 동안이나 역대 흥행 1위를 지켰던 세계적인 사랑 이야기도 있죠. 이 유명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Who writes the art film reviews, you know? And when 이분이 these 바로 guys use- 전 세계 시나리오 지망생들에게 그 답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대가 로버트 맥기입니다. genre of all. To know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시나리오 전문가로 1년 중 200일 이상을 스토리 세미나로 보내고 있는 분이죠. masters of the classical, brilliant films, so many of 그럼 먼저 이야기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들어볼까요? And so you might imagine the story is driven by desire. What a character needs and wants in order to put their life back into balance. That drives the story. But in the simplest possible form, life is thrown out of balance. A human being struggles against all the forces in their life to restore the balance of life. I mean, that's what human beings have been trying to explain and make sense out of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How does a human being put life back into balance when that balance is lost? 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선 인물이 있어야 하고 그 인물이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로군요. 확인해 볼까요? 스파이더맨은 MJ를 구하러 날아가고 로즈는 손이 묶인 잭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루크는 다스베이더에 맞서 광선검을 휘두릅니다. 다들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creates the energy and life in the story are the forces of antagonism that will not allow the character to achieve their desire. The substance, then, the form that the writer, storyteller works with is this gap between what the character who's driving the story expects to happen and what the forces of antagonism really do. And so the substance is this constant gap between desire and antagonism, that is the material of the storytelling.
그렇습니다. 스타워즈의 어둠의 세력 다스베이더가 없었다면 우주의 평화는 순조롭게 지켜졌겠죠. 하지만 이 영화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적대자의 힘이 강할수록 주인공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죠. 그럴수록 이야기는 살아납니다. 뭔가를 강력히 이루고자 하는 주인공과 그를 방해하는 적대자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소명을 받고 모험을 시작하는 주인공. 그를 방해하는 강력한 적대자. 이들 사이의 경쟁. 실제로 수많은 이야기가 이러한 구도를 따릅니다. 자, 스타워즈와 해리포터를 한번 볼까요? 고아소년 루크가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포스의 영역으로 들어서 제다이의 기사가 되죠. 그는 오비안의 가르침을 받아 광선검을 이용해 악의 세력인 다스베이더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해리포터를 볼까요? 사촌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란 고아소년 해리가 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 마법사가 됩니다. 그는 덤블도어의 도움을 받아 마법 지팡이를 이용해 볼드모트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죠. 신기하게도 등장인물의 이름과 단어만 바꿔놓으면 모든 사건과 결말이 일치합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도 이 패턴이 적용됩니다. 상류 사회에 숨막혀하던 로즈가 타이타닉호에 올라 금지된 사랑을 시작합니다. 잭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로즈는 탐욕스러운 약혼자 헉슬리를, 그리고 타이타닉호에 닥친 거대한 재난을 이겨냅니다. 로즈는 영원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주인공과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적대자 간의 경쟁은 관객들을 끝까지 이야기에 묶어두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뭔가를 강력히 이루고자 하는 주인공이 있군요. 범인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하는 형사입니다. 형사는 순조롭게 목적을 이루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기대했던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지루함으로 가득하겠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틀만 시간 줘요. 애가 아파서 그래. 네가 애가 어딨어 임마. 부탁합니다. 이틀만 줘. 야, 닥쳐. 괜찮아. 미치겠네 정말. 아이 나쁜 자식. 저 새끼 걸로 도망가려. 현진아! 현진아! 여기서 울고 있어. 아니 당신 뭐예요? 아니 얘 아빠는 저 넘어갔는데. 애가 놀랬잖아요. 잠깐 우리 현진이 가자. 컷! 오케이. 자,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에 금호동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지만 기대하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결과를 맞았을 때 바로 이 순간 관객은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기대했던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그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기대하게 하되 그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긋난 상황을 맞춰보려고 앞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밌는 이야기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임경험으로 말하자면 어려서 1700년대 조선 후기 이야기책이 유행하던 시절 저작거리에도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던 사람도 생겨났죠. 그를 전기수라 불렀습니다.
임경옥 장군이 벼슬에 올라서도 어찌나 백성들을 위한 일들만 하시는지 하는 일마다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한 거야. 저기 천마산성 그거 보수할 때도 부역하는 백성들하고 직접 돌을 지어 나르시니 아니 세상에 이런 벼슬아치 봤어? 못 봤지. 전기수가 인기 소설 한 권을 외워 청중에게 들려주면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서울로 침략한 것이었어. 그렇게 절개가 높고 충이가 하늘을 찌르는 임경옥 장군을 역적으로 몬 악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 최고의 역적 김자겸이다 이거야. 김자겸의 흉계에 옥살이까지 하게 된 우리의 임경옥 장군. 임금을 아련하여 자겸의 죄를 고하고 나오는 그날 대궐을 걸어 나오는 임경업이 등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불길한 기척을 느끼고 귀신 같은 움직임으로다가 휙 하고 목을 돌리는데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이 이야기꾼은 온갖 순환과 음모를 이겨낸 주인공이 가장 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이야기를 멈춥니다. 왜일까요? 퀴즈라도 내려는 걸까요? 돈주머니도 가볍고 목도 아프고 하기도 싫고. 그럴 리가요. 돈을 걷는 거죠. 이야기꾼은 돈주머니가 두둑해진 후에야 다시 입을 엽니다. 그를 뒤쫓던 김자겸이 그의 졸개들을 향해서 임경업을 쳐라! 하자 이 졸그놈들이 칼을 뽑아들고 개떼처럼 몰려오는데 우리의 임경업 장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놀러치고 졸러치고 엎어치고 내치고 그랬는데 임경업 장군도 인간인지라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점점 조여오는 놈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그만두었다. 우리들의 주인공은 간신의 모함으로 결국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영웅의 죽음에 청중들은 술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아무 죄도 없는 이야기꾼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살인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로 이야기에 매혹된 당시 거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죠. 범인은 왜 현실과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꾼에게 칼을 꽂은 걸까요? 왜 죽였느냐? 왜 죄 없는 전기수를 죽였느냐?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소. 어허! 이놈이 무함하도다. 내놈같이 극악무도 한 놈에게 묵비권이 있다면 백성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느니라. 이놈아! 내 억울하게 죽은 임장군을 위해 입을 열겠소.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임장군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역적이 아니오. 어서 그놈을 내금 끌어내라. 분통하다. 우리의 임경업 장군이 죽다니.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아직도 이야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군요. 어째서 그는 이토록 극단적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 걸까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서양 문명 사상 최초의 연극의 시대입니다. 매년 3월 디오니소스 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1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극장이었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연극을 대표하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을 통해 현실을 닮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했죠. 그렇다면 비극은 어떻게 사람들을 몰입의 경지로 빠져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 최고의 비극으로 평가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비운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그는 자책감에 못 이겨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오이디푸스. 관객들은 그에게 닥친 거대한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눈물을 쏟는 걸까요? Αισθανόμαστε Έλλειον για έναν άνθρωπο. Ο οποίος δεν είναι άξιος. Τις δυστυχίες του φοβόμαστε για κάποιον όμοια με εμάς τους ίδιους. 저분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시학에서 최초로 비극에 관한 정의를 내린 분이죠. 비극이란 극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행동의 모방이다. 그리고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다른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 줄을 타고 내려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가 유행했습니다. 자, 이런 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신이 내려옵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서서 신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방법이 종종 사용되곤 하죠. 때맞춰 나타나 순식간에 모두를 구출해내는 조력자.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전능한 존재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관객들은 이러한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황당한 방식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Ρίσεις τον πρέπει να απορρέουν από τον ίδιο τον μύτο και όχι από μηχανής. 모든 것이 이야기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3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극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완전한 몰입에 이르는 두 개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Αισθανόμαστε Έλλειον για έναν άνθρωπο. 관객의 연민은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포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일어납니다. Όμοιο με εμάς τους ίδιους. 느닷없이 출현한 괴물 때문에 딸을 잃고 만 강도. 그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은 그가 부당한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불행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햄릿의 마지막 5장. 햄릿과 레어티스가 칼을 마주치고 있군요. 두 남자의 평범한 결투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투가 시작되기 전 레오티스의 칼날에 독약을 묻히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결투 장면입니다. 앞에서 봤던 평범한 결투 장면이 드라마로 가득해집니다. 관객은 알고 등장인물은 모르는 상황. 이것은 관객들을 더 긴장시킵니다. 이 장치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전철역 대합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상한 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전에 폭탄이 든 가방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 아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졌죠. 여러분은 저기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외치고 싶어질 겁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극 속으로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아이러니라고 하죠.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숨겨둔 장치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그 장치가 정교할수록 관객들은 더 빠르게, 더 깊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현실과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 혼돈 때문에 이야기의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과 충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죠. 2008년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서 이상한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결혼식 날밤 신부 마리카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추적을 포기하자 절망에 빠진 남편은 마리카의 친구 야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마리카의 실종이 비밀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리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드라마가 끝나면 곧바로 스웨덴의 유명 사회부 기자 존 칼슨이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토론에는 한 여성이 나타나 SBT가 허가 없이 자신이 애타게 찾고 있는 친구 마리아의 실화를 이용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죠. 담당 PD는 100% 허구라고 맞섭니다. 이들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튜디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Ja, vad har du att säga? Du har suttit och lyssnat här. Ja, för det första, jag tycker det är fruktansvärt osmakligt av er att hålla på och tjafsa och gör upp den här historien till fabulera ihop en historia som tar otroliga proportioner. Det här är alltså 자신이 실종된 마리아의 실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시청자. 그는 개인의 비극을 드라마로 만든 방송국 측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Jag är alltså tvungen här. Jag tycker det är osmakligt av SVT. 남편의 전화와 생생한 토론, 모든 것을 실제 사건으로 믿기 시작한 시청자들은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중 야나가 마리카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온라인 미션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단서에 접근해 갔죠. 그들은 단지 드라마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허구와 현실을 관통하는 새로운 모험을 경험했죠. They thought it was their world and they've been a part of it. So for them the fiction became reality, and when it is reality the feelings are so much stronger.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실제로 스톡홀름, 고센버그 등 스웨덴의 주요 도시를 찾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I think when you participate in something, it becomes your own, and it's more important to you. It's more valuable, and you have a greater experience, and the whole thing grows with whatever you put in. So I think that's the big change, that the stories will be something we share and add to together rather than just consume. 마지막 회가 방송되던 날 남편과 마리카는 극적으로 재회하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리카 찾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참여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엔딩. 그들은 깃발을 들고 구름대처럼 방송국 앞에 모여 진실은 직접 행동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마지막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And in the very end, it was so many people that really felt that this became the part of their life, and they were so happy and thankful that they have been on this journey. And that's a very powerful thing. People want that. So I think they sort of embraced it and wanted to go with it rather than picking it apart and proving that it was wrong or something like that. I mean, a good drama captures people, I guess. A strong driving philosophical theme of this wa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and how hard is it to tell? So that I don't think we really fooled a lot of people, but we played around with the image, what is real, what is not real, who and also whom tells us what is real. 시청자들은 한 여인의 실종 드라마를 통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합 현실을 창조한 겁니다. In other words, the events came full circle. 인류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야기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구했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올라치고 올라치고.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왔고 그럴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한 장치로 우리를 매혹시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감동과 몰입의 경지를 넘어 허구와 실제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었죠. 이야기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 속에서도 현실을 향한 이야기의 힘을 볼 수 있죠. 한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건국신화. 모든 민족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야기 성경도 있죠. 성서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가 세계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벨스로 하여금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을 담은 신화를 만들어내 독일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읽은 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브라함 링컨. 그는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읽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결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모든 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여자들의 목을 베던 샤리아르 왕. 그는 세라자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하고 치유됩니다. 전기수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조선의 저작거리.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후로도 이야기 속에서 만족과 위안을 얻었죠. 그리고 인간은 오늘도 의식을 치르듯 이야기의 주술에 빠져듭니다. 이는 이야기가 인간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힘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의 법칙을 찾아 봉소 시간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아빠 범인 되게 잘 잡잖아. 아들놈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당연히 이 족계자의 승리겠죠.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날 이겨봐.